네, 안녕하세요. 혹시 TV 광고 보시다가 저거 먹으면 진짜 젊어지나? 하고 솔깃했던 적 없으세요? 아니면 뭐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괜히 좀 걱정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주변에 건강 정보는 진짜 많은데 뭐가 나한테 맞는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런 고민들 좀 덜어드릴까 하는데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찬진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느리게 나이 드는 법.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김 교수님은 그 비싼 영양제보다는요, 오히려 생활 습관하고 꾸준한 운동, 이게 진짜 백세 건강의 열쇠라고 딱 강조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직접 많이 만나보신 경험에서 나온 지혜겠죠. 네, 맞습니다. 김찬진 교수님의 조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노화 속도를 좀 늦추고, 정말 건강하고 뚜렷하게 100세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장 당신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혜를 같이 발견하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김찬진 교수님이 들려주는 그 통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당신을 위한 건강 탐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로 영양제입니다. 김찬진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질문을 던지세요. 광고만 보고 덜컥 비싼 영양제 사는데 혹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주신데 서울 강동구의 63세 이정순 어르신 사례인데요. 뇌영양제는 매달 20만 원어치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대요. 꼬박꼬박이요? 네. 그런데 정작 의사가 처방해준 혈압약은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 좀 소홀히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결국 건강검진에서 혈관 손상이 발견됐다고 하니 참 안타깝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김 교수님이 딱 짚으신 핵심이 바로 그 우선순위 문제예요. 영양제 자체가 뭐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당연히 도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의사가 처방한 약, 이건 정말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습관 관리,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어야 하고요. 김 교수님이 자동차 비유를 드셨는데 이게 참 와닿아요. 아무리 좋은 기름, 그러니까 영양제를 넣는다고 해도 고장난 엔진, 즉 병이 저절로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비유 정말 딱이네요. 그렇죠. 특히 치매 예방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 연구 결과를 인용하셨는데 결국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 이게 가장 확실하고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65세 김동수 어르신 사례를 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분은 50대 초반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약 먹는 걸 좀 꺼리셨대요. 다들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친구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걸 딱 보시고는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혈압약 꾸준히 드시고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 이걸 실천하셨다는 거죠. 꾸준히요. 네, 그랬더니 10년 뒤에 뇌 MRI를 찍어봤는데 와, 정말 놀랍게도 같은 나이 때 다른 분들보다 혈관이 훨씬 깨끗하다는 결과를 받으셨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김 어르신이 직접 영양제에 돈 쓰는 것보다 약 잘 챙겨 먹고 걸은 게 최고의 투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사례들이 명확히 보여주죠. 영양제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의학적 근거가 확실한 처방약 복용,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여기에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김찬진 교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치매가 두렵다고 영양제 광고에만 혹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필요한 약 꾸준히 드시고 또 가벼운 운동 병행하는 것. 이게 뇌 건강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요. 지금 당신은 어떤 쪽에 더 집중하고 계신가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통증 관리 이야기입니다. 허리나 무릎, 쑤시고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당신은 가장 먼저 뭘 찾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일단 아픈 것부터 좀 어떻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진통제부터 찾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아프니까요. 네. 그런데 김찬진 교수님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딱 지적하십니다. 광주 북구의 62세 최미자 어르신 사례를 보면요. 이분이 몇 년 동안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에 의존하셨는데 나중에는 약 없이는 하루 버티기도 힘들 정도셨대요. 의존성이 생기셨군요. 네. 그런데
주치의 선생님 권유로 코어 근육 운동, 그걸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운동이요? 허리 아픈데 운동을요? 네. 처음에는 플랭크 자세, 그거 10초 버티는 것도 힘드셨대요. 그런데 꾸준히 노력하니까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서 이제는 진통제가 거의 필요 없게 되셨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변화인데요. 최 어르신이 직접 운동이 진짜 약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바로 김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약은 그저 증상을 잠시 덮어둘 뿐이라는 거죠. 몸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열쇠는 결국 생활 습관 개선이랑 꾸준한 운동에 있다는 거고요. 물론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약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약에만 의존하다 보면 몸의 회복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허리가 아프면 코어 운동을 하고, 무릎이 불편하면 허벅지 근력 운동, 어깨가 뭉쳤다면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요. 내 몸 상태에 맞는 꾸준한 노력이 진짜 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약은 임시 방편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 몸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통증 이야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약봉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약봉투가 막 쌓여있는 경우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복용하는 약 개수가 늘어나는 경험, 당신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아침 저녁으로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 정말 많죠. 네. 그런데 김찬진 교수님은 약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몸이랑 머리가 피곤해지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세요. 대전 서구의 67세 박재호 어르신 사례가 딱 그런 경우인데요. 당뇨병약, 혈압약은 기본으로 드시고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 또 밤에 잠 안 온다고 수면제, 방광 문제로 관련 약까지 이걸 다 드시다 보니까 하루에 드시는 약이 12알이 넘었답니다. 12알이요? 와. 네.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막 졸음이 쏟아지고 심지어는 손주 이름까지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아, 정말 심각한데요. 이게 바로 다약제 독용, 영어로는 폴리퍼머시라고 하는데 그 위험성을 딱 보여주는 사례예요. 다약제 복용. 그러니까 여러 약을 동시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의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꼭 필요한 약은 당연히 드셔야죠. 그건 중요한데 진통제, 수면제, 소화제 같이 단순히 증상 완화를 위한 약이 너무 많아지면요. 약물끼리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 교수님은 박거르신 사례처럼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 목록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약은 줄이는 과정, 이걸 약물 다이어트라고 부르시던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박 어르신도 실제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을 좀 줄이고 대신 운동이랑 식습관 조절을 하셨더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약을 줄이는 게 오히려 건강을 되찾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당신의 약봉투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거나 약을 먹는데도 몸이 계속 무겁고 피곤하다면 김찬진 교수님 조언처럼 주치의 선생님하고 꼭 한번 상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약 복용은 정말 필요한 만큼 최소화하면서 치료에 집중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같이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운동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운동해야지 생각은 다들 하시는데 아유, 막상 시작하려면 좀 어렵잖아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하시는 분도 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도 많고요. 그렇죠. 시작이 어렵죠. 김찬진 교수님은 운동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라고 하실까요? 교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바로 지금이라고요. 바로 지금이요? 네.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운동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죠. 특히 60대가 운동 습관을 만들기에 아주 중요한 황금기라고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70대 후반이 넘어가면 관절도 굳고 새로운 동작 배우는 것도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60대가 황금기라 정말 중요한 시점이네요. 놓치면 안 되겠어요. 제주 서귀포의 60세 김성남 어르신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건강 걱정이 돼서 운동을 해야겠다 결심은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고 망설이셨대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용기를 딱 내서 동네 수영장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에 뜨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꾸준히 배우다 보니까 몇 달 뒤에는 아주 자유롭게 수영하시면서 손주랑 물놀이하는 기쁨까지 누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시네요.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일단 시작하는 용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요. 60대의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인 분들은 70대 이후에 낙상이나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나와요. 절반 이상이나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신의 현재 나이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시작하느냐 하는 그 실천이라는 거죠. 김 교수님은 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조언하시죠? 맞아요. 그냥 집 앞을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유튜브 같은 데서 어르신 기초체조 이런 거 검색해서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니면 동네 복지관이나 보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당장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작은 시작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미래의 건강 자산을 쌓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그냥 걷기만 떠올리기 쉬운데 김찬진 교수님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지적하세요. 아,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네, 건강을 오래오래 지키려면 4가지 종류의 운동을 골고루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걸 운동 꾸러미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운동 꾸러미요? 네,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그리고 균형 잡기 운동. 이 4가지를 다 챙겨야 한다는 거죠. 아,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균형 4가지군요. 맞습니다. 이 4가지 운동이 각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유산소 운동은 심장하고 폐 기능을 좋게 하고요. 근력 운동은 뼈랑 관절을 튼튼하게 지지해주고 또 넘어졌을 때 덜 다치게 하는 효과가 있죠. 스트레칭은 몸을 유연하게 해서 부상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돕고요. 균형 운동은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랑 균형 운동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대구 수성구의 66세 고정의 어르신 사례가 이 운동 꾸러미의 효과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분은 무릎 통증이 심해서 걷는 것조차 힘드셨는데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이게 스트레칭이랑 균형 운동에 해당하겠죠? 랑 근력 운동을 같이 배우셨대요. 아, 같이 배우셨군요. 네. 그랬더니 통증도 줄고 넘어지는 횟수도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4가지 다 챙기니까 몸이 달라졌다. 예전엔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한결 가볍다고 말씀하셨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죠. 네, 정말 효과가 있네요. 통계적으로도 이게 증명된 사실이에요. 서울시 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근력 운동 실천율은 18% 정도로 매우 낮은데요. 그런데 근력, 스트레칭, 균형 운동을 함께 하는 그룹은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어요. 우와, 절반 이하로요? 네. 그리고 또 평창 연고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 4가지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신체 기능이 10년에서 15년 정도 젊어진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10년에서 15년이나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질환이 생긴 다음에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예방책이 되는 셈이죠. 그럼 이 4가지 운동 꾸러미, 이거 어떻게 좀 쉽게 채울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방법들이 좀 있나요? 네, 아주 쉽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유산소는 말씀드린 대로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등산, 자전거 타기 이런 게 있겠고요. 근력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벽 짚고 팔굽혀펴기 아니면 물병 같은 거 들고 팔 운동하기. 이런 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 집에서도요? 좋네요. 네. 스트레칭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껴면서 온몸을 쭉 펴주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균형 잡기는 TV 보면서 한 발 들고 서서 한 10초 정도 버텨보는 거.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 TV 보면서요? 그거 좋네요. 시간 따로 안 내도 되고. 그렇죠. 중요한 건 양보다는 골고루 꾸준히 하는 거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화를 막아야 할 어떤 적이나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안티에이징이란 말도 많이 쓰고요. 네, 그렇죠.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김찬진 교수님은 일본의 향노화라는 개념을 소개하시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세요.
노화에 저항한다는 뜻의 항노화가 아니라 노년을 향해 나아간다. 즉, 잘 늙어간다는 의미의 향노화 말이죠. 아, 향노화, 방향을 향한다는 뜻이군요. 네, 맞아요. 노년기를 피해야 할 어떤 쇠락의 시기가 아니라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삶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소중한 시기로 보자는 의미예요. 신체 기능은 조금 약해질 수 있겠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성숙해지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기라는 거죠. 의미가 깊네요. 서울 은평구의 69세 오재만 어르신 사례가 이 향노화의 아주 좋은 예인데요. 이분은 퇴직 후에 나는 이제 쓸모없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깊은 우울감을 겪으셨대요. 아, 퇴직 후에 그런 감정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데 우연히 지역합창단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완전히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합창단 활동이요? 네. 이전보다 지금이 더 즐겁다. 나이 드는 게 괜찮구나. 오히려 축복이구나 싶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다는데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와, 정말 멋지시다. 이전보다 지금이 더 즐겁다니 이런 긍정적인 태도나 사회활동이 실제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적으로도요. 꾸준한 신체 활동,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두뇌 활동, 친구나 이웃과의 사회적인 교류,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게 이미 검증됐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노년기를 단순히 쉬는 시기가 아니라 학습과 활동, 자기 개발이 계속되어야 하는 활동적 노년, 액티브 에이징 시기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활동적 노년. 네, 늙는다는 것이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 무르익는 과정이라는 김찬진 교수님의 시각, 이게 참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잘 늙는다 향노화라는 건 얼굴에 주름을 막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의미 있게 가꾸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김찬진 교수님은 하루에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책을 읽거나 새로운 걸 배우는 것,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고 강조하세요. 비싼 영양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즐거운 생활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향노화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김찬진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서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아주 명확했던 것 같아요. 광고에 막 현혹되기보다는 꾸준한 생활 습관과 운동이 중요하고 특히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균형 이 네 가지를 아우르는 운동꾸러미를 실천하는 것. 네. 그리고 약은 꼭 필요한 것만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도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계속 가꾸어 나가는 향노화의 태도,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차진 교수님 말씀처럼 오늘 당신의 작은 선택과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찬진 교수님의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오늘 당장 당신의 삶에서 향노화, 그러니까 더 나은 노년을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불편함을 관리하는 걸 넘어서 당신에게 진짜 기쁨과 삶의 의미를 주는 활동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